동생들 안녕. 영규형이야. 한국사 10미닛. 자, 문화유산 파트 시작되었어. 고대의 고분이야. 자, 고대의 고분 출제 포인트. 고구려 백제의 초기 고분과 신라의 초기 고분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자, 고구려의 구시도박 무덤과 발해의 구시도박 무덤 그 연관성을 잘 확인해 둘 필요가 있겠어. 특히 출제 포인트가 제일 높은 건 바로 무령왕릉이야. 무령왕릉은 아주 꼼꼼하게 자세하게 학습할 필요가 있겠다. 자, 그러면 고구려부터 살펴볼게. 고구려의 장군총은 돌을 쭉 쌓아 올린 돌무지 무덤이었어. 자, 돌을 쭉 쌓아 올렸기 때문에 그 안에 공간이 없지. 벽화 없고 도구를 하긴 매우 어려웠었고, 허나 너무나 오래됐기 때문에 부장품은 거의 볼 수 없다 볼 수 있어. 백제도 아예 끝내버릴게. 이 돌무지 무덤의 형태가 백제에도 초기 석촌동 고분의 모습이라 볼 수 있겠어. 거의 같은 계통이라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자, 근데 장군총은 7층으로, 석촌동 고분은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돌을 쌓아 올린 방식은 일치하지. 돌무지 무덤의 특징. 고구려의 후기 양식은 구식 돌방 무덤으로 바뀌었는데, 구식 돌방 무덤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맨 밑에다가 그려놨어. 자, 보면 자, 출입구가 이렇게 있지. 들어가는 출입구가 이렇게 있고, 앞방, 널방 이렇게 있는데, 천장은 점점 줄어드는 구조인데, 이런 구조를 바로 모주림 천장 구조라고 얘기하지. 그 안에 공간이 있네. 벽이 있잖아. 그래서 벽화가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겠어. 자, 그래서 이 들어가는 출입구가 있기 때문에 도굴하기가 매우 쉽지. 도굴이 아주 잘 되는 그런 무덤이 구식돌방 무덤이라 볼 수 있겠어. 자, 이 벽화에 어떤 그림이 있는지 각 무덤별로 특징을 파악하는 것도 자, 우리 공부해야 되겠어. 자, 보자고. 고구려의 자, 이 구식돌방 무덤 처음에는 생활 풍속에 대한 그림이 많았어. 안악사모분에는 귀족의 부엌의 모습, 덕근이 고분군에는 견우와 증녀의 모습, 쌍용총은 팔각기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서역과의 교류를 보여주는 내용이었고, 각저총에는 씨름도, 그리고 무용총에는 무용도와 수렵도 같은 벽화를 확인할 수 있지. 그런데 자, 고구려 후기에 사신도, 도교의 성격을 띠는 사신도가 바로 강서대묘에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강서대묘가 매우 중요해. 도교의 성격을 띠는 사신도 벽화가 있다는 것,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고. 자, 이제 백제 보도록 하자고. 자, 백제는 이 송산리 고분에서 1호에서부터 5호분까지는 구식 돌방 무덤이었고, 이 송산리 고분군 6호분이 바로 벽돌 무덤이었어. 근데 6호분 벽돌 무덤에 벽화가 존재를 했는데 바로 무령왕릉, 자, 무령왕릉 안에는 벽화가 없다는 걸 꼭 기억해 두도록 하자. 자, 이렇게 자, 이 벽돌을 쭉 쌓아 올린 형태의 아치형의 이 무령왕릉 벽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해도, 무령왕릉 벽화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자, 남조와의 교류를 반영하는 벽돌 무덤으로서 당시 자, 소나무 금송은 일본에서 가져왔다는 것도 꼭 기억해두도록 하자. 일본에서 금송을 갖고 왔고 그걸로 관을 만들었다라는 거야. 자, 매지권, 바로 도교의 성격을 띠는 바로 지신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었고, 바로 지석이라는 것도 아주 중요해. 무덤의 주인공이 누군지, 무덤에 묻힌 인물이 누군지 알려주는 문자 자료인데 여기에 바로 영동대장군 백제의 사망이라고 해서 했었지. 바로 무령왕을 말하는 것이었지. 자, 부부 합장묘였었고 또 무덤을 지키는 석수도 확인할 수 있겠다. 자, 그렇게 자, 이렇게 해서 송산리 고분군, 자, 바로 공주 지역이지, 웅진 지역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겠어. 자, 특히 백제 같은 경우는 수도에 따라서 무덤의 특징이 달라지니까 그걸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고, 자, 무령왕릉은 특히 도굴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때도 도굴이 안 되어서, 자, 이 도굴이 안 된 문화유산이어서 굉장히 많은 부장품들을 확인할 수 있겠어. 자, 사비 부여 지방으로 가게 되면 부여 능산리 고분군이 있는데, 자, 대체적으로 다 구식 돌방 무덤으로 다 바뀐 상태였고 벽화가 있어. 그 벽화는 사신도 벽화라 볼 수 있겠지.
특히 이 부여 능산이 고분군 안에는 바로 이 금동대학로가 출토되기도 했었어. 금동대학로는 도교의 성격을 띠고 있다라 볼 수 있겠지? 그렇게 이해하고. 자, 이제 신라가 보도록 하자. 자, 신라의 초기 무덤은 이 널무지 덧널 무덤 정말 중요하지. 자, 나무 덧널 그 위에 돌을 쭉 쌓아 올렸고 그 위에 흙을 쌓아 올린 돌무지 덧널 무덤. 자, 이렇게 삼중 구조잖아. 그래서 도굴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자, 이 부장품이 굉장히 많다라 볼 수 있겠어. 자, 이 돌무지 덧널 무덤 신라의 특수한 무덤이지. 그래서 천마총, 호우총, 금관총 등등이 있는데 천마총의 천마도 자, 아주 유명한 그림이었지. 그런데 돌무지 덧널 무덤에도 그 안에 공간이 없지. 그래서 벽화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부장품은 많으나 벽화는 없었다. 그래서 천마도는 절대 벽화라고 이해하면 안 되겠어. 자, 이렇게 신라의 초기 무덤, 돌무지 덧널 무덤 확인해 봤고, 자, 신라는 통일되는 과정에서 점차 구시돌방 무덤이 나오게 되었는데, 신라는 또 구시돌방 무덤의 특징이 다른 나라와 또 달라. 바로 그 무덤 주위에 둘레돌이 있었고 그 둘레돌엔 12지 신상이 그려져 있었다라는 거야. 새겨져 있었다라는 거지. 특히 12지 신상은 도교의 성격을 반영하고 있지. 자, 그리고 불교의 성격을 반영하는 화장이 있지. 자, 이 화장을 했던 대표적인 흔적은 대왕암이라 볼 수 있겠어. 문무왕릉이라 볼 수 있겠지. 자, 이렇게 화장을 하는 점. 김유신묘는 특히 12지 신상, 자, 이렇게 둘레돌을 확인할 수 있고, 자, 대왕암 바로 화장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문무왕릉, 해중릉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자, 이렇게 했고, 자, 이제 발해를 살펴볼게. 발해는 자, 정해공주묘가 있고 정효공주묘가 있는데 이거 구별하는 게 매우 중요해. 정해공주묘는 고구려 영향을 많이 받았어. 그래서 정해 할 때 이 해를 고구려 이렇게 떠올리면 되잖아. 그치? 고구려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구시돌방 무덤의 형태였고 모주림 천장 구조였고 돌사자상도 확인할 수 있겠어. 자, 바로 육정산 고분군에서 발견되었지. 자, 반면 정효공주묘는 바로 당나라 영향을 받았어. 정해공주나 정효공주나 다 문왕의 딸들로 볼 수 있겠어. 자, 정효공주묘는 용두산 고분군에 있는 건데 바로 당나라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벽돌무덤이야. 벽돌무덤. 벽돌무덤에 또 벽화가 또 발견되기도 했고 또 무덤의 자, 주인공이 누군지 알려주는 지석이 있었는데 그 지석에는 불로장생에 대한 내용, 바로 도교의 성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었고 황상이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황제국으로 표방하고 있었다는 내용이지. 밖에서는 왕으로 봤지만 발해 스스로는 황제로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이른바 외왕내제 인식이 반영된 것이지. 자, 또 이 정효공주 묘에는 이 지석에 말이야, 바로 당시 유학이 매우 발달했음을 보여주는 그런 사륙 변려체의 형태도 확인할 수 있겠다. 사륙 변려체. 변려체로 작성되어서 한문 사용에 아주 능숙하였음을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정효공주묘의 지석이 되겠어. 자, 이렇게 해서 발해의 무덤까지 이렇게 확인해 봤고, 자, 이 고분과 고분벽화의 특징 잘 나라별로 구별하시고 특히 백제 같은 경우는 수도를 중심으로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